생겼을 때 너무 친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속내 밝히기 어려울 때가 좀 있죠. 그럴 때는 내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조언을 또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요. 자, 그럴 때 이 심리학 콘서트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자, 이 시간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사연 하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재밌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듣는 분들께서도 나람이 이 경우 어떻게 좀 조언해 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남편은 52살이고요. 저는 51살입니다. 자식은 둘인데 하나는 대학교 1학년이고 또 한 명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3년 전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도 있었는데 부장을 달자마자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졌고요. 결국 남편은 버티지 못하고 희망퇴직이라는 걸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3년이나 흘렀지만 남편은 자신이 다니던 그 대기업의 미련과 회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일할 수 있었는데 회사가 자신을 버렸다, 퇴직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는 작은 중소기업에 소개로 들어갔고, 이전과 하던 일과는 좀 다른, 사실은 좀 잘 모르는 분야 쪽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그 일에 적응하려고 대학원도 다녔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정말 안쓰럽습니다. 50 넘은 남자가 이 생소한 분야에 적응해서 어떻게든 월급 받으려고 아등바등 애쓰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서둘러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정말 한없이 안쓰럽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월급 받아서 저에게 꼬박꼬박 주고요. 저 역시 일을 좀 하고 있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법니다. 진짜 문제는요, 요즘 남편의 한숨이 나날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에 남편이 옆에 없어서 거실에 나가보면 남편은 그 시간에도 잠이 안 오는지 무언가를 적으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밥 먹을 때도 운전할 때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된다면서 애들 교육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려면 아직 한참을 더 벌어야 되는데, 또 80 이후까지 요즘은 다들 산다는데 자신이 언제까지 직장에 다닐지 모른다면서 걱정을 그렇게 합니다. 저희 부부요, 그동안 사치 한 번 없이 살았고 경기도에 30평대 아파트 하나 있고 또 지방에 약간 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희망퇴직 때 받은 현금도 1억 원 정도 은행에 있고요. 글쎄요, 저는 이 정도면 두 아이들 대학 공부시키고 우리 둘 노년에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남편한테도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데 남편은 늘 24시간 걱정 속에 삽니다. 오늘도 뒤척뒤척 잠을 못 이루고, 이 사람이 명예퇴직 이후에는 자신감도 현격히 좀 저하가 된 것 같고요. 사는 재미가 정말 없어 보입니다. 미래가 걱정된 나머지 가까운 곳에 여행도 안 가려고 하고요. 기분 전환 삼아 공연도 좀 보고 외식도 하자, 이렇게도 자기는 안 간다면서 친구랑 다녀오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갑갑하고 이런 남편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명예퇴직 후 걱정 속에 사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걱정에 파묻혀 사는 남편 때문에 걱정이신 50대 초반 주부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이 사연에 대해서 먼저 시민들 반응부터 좀 한번 들어보죠. 곽지연 리포터가 시민들의 목소리 담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면 되죠. 고민한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격 나름이 성격이니까 그거는. 더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아파트도 있고 자식들은 뭐 대학 가르쳐놨으면 지그대로 먹고 살아야 되고
부부간에 하고 싶었던 취미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해보고 가장으로서 또 먹여 살리고 했었으니까 좀 보상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중소기업 다닌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뭘 할 건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럼 중소기업 다니다가 또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할 건가도 생각해보고 미리 대비하는 게 좋죠. 재래시장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침 새벽 4시에 움직이는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내가 뭘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딱 눈에 보이잖아요. 가볼 데가 많잖아요. 병원에 가보면 환자를 천지잖아요. 그럼 나 건강하면은 뭘 못해요.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될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현실 속에서 이걸 겪어나가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다 겪은 세대라 절실히 와닿거든요.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고민하면 건강까지 해치면 절대 안 되니까. 그 나이가 자녀들이 많이 커 있고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 시기예요. 정말 잠이 안 올 정도 걱정이 돼요. 누구나가. 하지만 그 걱정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저희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헤쳐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같이 헤쳐나가자. 용기 내고. 뭐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뭐 당신이 오늘날까지 일하고 살았기 때문에 화이팅 하자. 그 수밖에 없죠. 네.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요. 뭐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잘 쉽게 되진 않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 또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 세게 얘기합니다. 저는 뭐 고민이 네 취미인 것 같으니까 더 해라. 그냥 충분히 더 하고 그리고 뭐 걱정한다고 뭐 한 번이라도 돈 생긴 적 있냐고 제가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친구 반응이 어떠세요? 그러면 형은 몰라서 그런다고 앞으로 이게 언제 내가 지금 당장 뭐 끝날지도 모르고 방송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 잘 벌어요. 잘 버는데도 맨날 걱정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객관적으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 친구한테는 이게 말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네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걱정해라 뭐 그렇게도 하는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으시죠? 두 분 주변에도. 모든 게 다 걱정이죠. 아, 그렇죠. 사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늘 위기 상황에 언제든지 처할 수가 있고 또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뭐 뉴스를 봐도 걱정, 뭐 세상 지금 정치 돌아가는 거를 봐도 걱정,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 그러니까 걱정할 거리는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옛말에 그게 딱 와닿는 거예요. 뭐죠? 걱정도 팔자. 그래서 이런 말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까 시민분들이 참 현명한 얘기를 하셔서 네. 그 걱정도 팔자라고 얘기를 하고 걱정해봐야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안 들어오는 상태니까. 그분한테는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분이 이제 본래 걱정이 많으신 분인지, 네. 그죠? 명예퇴직 하신 다음에 걱정이 많아지신 건지, 네. 50대 초반이면 지금 한참 이제 중년기에 접어들어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이 많을 수 있는 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그때야말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 시기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네, 네, 부인이 네. 좀 읽어주셨으면 당연히 이거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읽어주시는 게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대기업에서 명예퇴직 이후에 자신감이 많이 좀 현격하게 저하됐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40대 후반쯤 되면 이제 보통 대기업들은 임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그냥 뭐 만년 부장 혹은 이제 거기서 이제 명예퇴직 되느냐 이제 그 기로에 많이들 서는데 실제로 직원에서 임원 되는 경우가 100명 중 한두 명이래요.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러니까 임원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임원 안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임원들은 주주총회에서 이름 안 불러주면 예.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계약직이죠. 그래서 뭐 완전히. 줄여서 뭐 임시직이라고 임시직이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이 나이에서 오는 건지 명예퇴직에서 오는 건지 오히려 지금 새롭게 맡은 일이 적성에 안 맞고 그 적응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강한 건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당장 이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지만 정말 본인의 좀 적성에 맞고 그죠? 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준비하는 그 작업을 좀 부부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 스트레스가 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들으면서 네. 이제 그거를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인지 아니면 돈에 대한 고민인지. 근데 아내분은 오로지 이제
금전적인 네네. 경제적인 측면의 관점으로만 남편을 지금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월급을 받으려고 아둥바둥 애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새로운 일에 적응하려고 대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서둘러 출근하는 그런 어떤 생활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에 대한 평가보다는 네. 그냥 안쓰럽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돈 우리 먹고 살 거 있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남편분은 네.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 대비라든지 네네네. 그리고 완벽하게 뭔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새벽 4시 막 5시까지도 잠을 안 자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남편은 그냥 왜 저러나가 아니고 네. 아내가 저는 오히려 남편 시각에서 봤을 때 아내가 너무나 지나친 낙관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네네네네네. 내 아내는 나하고 함께 고민을 어떻게 하면 그 해결이 되는지 계획을 세우고 상의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이 괜찮아 아이 그 돈 가지고 우리 충분히 먹고 살아 이런 개념으로 만약에 된다면 이 사람은 답답한 거죠. 그러면 네. 공포스러운 거죠. 당신이 그러니까 나라도 더 챙겨. 그렇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감정의 시소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한쪽에서 이제 그 부분이 너무나 손을 놓고 있으니까 이 남편은 거기에서 아둥바둥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딸도 결혼시켜야 되지, 아직 애들이 학생이란 말이에요. 네. 공부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어깨에 짊어진 짐을 더 안고 있으면서 아내가 코 골면서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더 걱정이 되는구나. 예, 걱정이 돼서 이제 거실에 나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다 책임져 주나. 저 아무것도 모르는 마누라는 네. 거 내가 지금 이게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뻔히 눈에 보이는데 저렇게 편하게 잠만 자고 있고 네, 그래서 남편은 고민이 너무 답답하고 네, 그래서 고민이 더 많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남편의 불안 심리를 적어낸 사건 사고들은 뭐 신문 TV만 틀면 뭐 수시로 나오거든요. 그럴 그리고 수도 노후의 있죠. 어떤 재무 설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거죠. 네, 네, 네. 일종의 뭐 공포 마케팅, 불안 마케팅. 그러니까 이 남편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또 주변에 뭐 좀 안 좋은 상황들 예. 또 몇 개 보면 또 학습되니까. 예, 한 3년 지나면 적응할 만도 한데 네. 아직도 계속 이런 걱정이 많다면 네. 아내 되시는 분이 전략을 조금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다 할 게 아니고 그렇죠. 네네. 오히려 반대로.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찍 나가고 뭔가 또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고 그죠? 당신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걸 좀 읽어주고 네네네. 당신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우리 문제로 좀 끌고 와서 같이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우리의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아요. 사실 진짜 고마운 그렇죠.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 인정은 안 해주고 맞아. 왜 저러지? 너무 안쓰러워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에게 이제 그래서 여행도 안 가시는 거예요. 네. 여행 가는데 돈 안 들고 가는 여행도 있거든요. 사실 돈 조금 들어도 가는 여행도 있고요. 공연도 무료 공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유가 그 지역- 없는 거죠. 마음의 여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을 네.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많다 이러면 이 여행도 예를 들면 해외 여행 가자 이렇게 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러지 않고 이 부분에 내가 이 방송국에다가 사연을 보내서 채택이 돼가지고 이번에 무슨 티켓이 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죠. 네네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연 티켓 방송국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공연 티켓이 왔는데 여보 이게 얼마짜리래 우리 가자.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20년 살면서 네. 우리 남편이 무엇에 재미를 느끼고 뭘 할 때 즐거워했는가를 아주 모르지는 않으실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미나 운동을 함께 하더라도 아까 원장님 말씀 돈 안 드는 쪽 걷기, 산책, 꼭 단풍 구경하러 참 원래 안 가더라도요, 그죠? 네네. 서울 시내 근교에 가까운 사는 동네에도 단풍도 있고 봄에 벚꽃 좋은 데도 많거든요. 네네. 아니면 독서 같은 거, 그죠? 요즘 도서관에 가면 얼마든지 책 빌려볼 수 있고 네. 모든 잡지, 신문도 볼 수 있고 구내식당에서 정말 싼 점심 한 것으로도
두 부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분 전환도 되고. 뭐 음악 감상도 할 수 있고요. 뭐 애들도 요즘은 어느 정도 뭐 컸으니까.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검색만 잘 해보면 정말 남편이 생각해도 큰 돈 안 들이고 네네. 두 사람이 즐겁게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조사를 해서 남편하고 함께하는 길을 한번 좀 만들어 보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도 안 누리고 살았던 분들이 가끔 또 그렇게 예를 들면 여행이든 이런 거 한번 딱 가보면 아, 내가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또 생각이 약간 바뀌는 그럼요. 경우도 예. 제가 있잖아요. 그걸 며칠 전에 경험했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예. 며칠 전에 제가 그 양구군의 시래기 축제를 갔다 왔는데 네? 양구군? 예, 양구군에 강원도? 사는 네. 시래기 축제가 시래기 있어요. 축제가 있어요. 유명한 축제죠.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저를 초대해서 이제 갔는데 네. 처음으로 네. 그 청춘 열차라는 걸 타본 거예요. ITX를. 음, 예. 그래서 제가 네. 처음으로 그 기차를 타고 네. 단풍이 들고 얼마나 지금 아름다워요. 전국이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네.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바둥대고 살았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데. 그래서 좀 이번 그 가을에는 네네. 좀 놀러 다니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아, 놀러 다닐 네. 계획이. 양구 뭐 시래기 축제까지 안 가시더라도 네, 정말 가을 햇볕, 무렵, 에, 바람, 파란 하늘, 에. 별, 달 다 무료예요. 아, 단풍을 내가 1시간, 10시간 본다고 해서 그 단풍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네네. 관점만 바꾸면 근데 이제 이 남편이 네. 그런 관점으로 돌아가는 데는 아. 아내의 현명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 특히 이제 가장들이 스스로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려고 하는 무게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아이들도 내가 반드시 결혼까지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거고, 뭐 집안에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그건 다 내 책임인 것 같고, 그런 좀, 뭐 사실은 이제 아내도 얼마 정도 일을 하니까 그러면. 본인 혼자 다 그렇게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좀 과거의 어떤 그런 가치에 지나치게 좀 함몰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 반대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네. 없이 남편이 놀러 다니고 막 사치하고 그죠? 그럼 정말 그 경우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해요. 아, 그건 전 진짜- 덧붙여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으면 우리 이런 남편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제 두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네. 이 아이들 나중에 공부시키고 또 뭐 결혼시키고 하는 걱정이 남편은 많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상황에 맞게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언제 독립을 시킬 건지를 또 상의를 하셔야죠. 그런 현실적인 상의를 네. 아내가 남편과 함께 좀 의논을 나눠보시면 남편의 불안이 조금 좀 줄지 않을까 좀 싶네요. 네. 저는 이제 거의 반대되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일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되게 걱정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아, 그러시구나. 예, 네. 무대책이에요. 그럼 뭐 그냥 오늘 하루 또 넘겼네, 뭐 이런 스타일이라. 저도 비슷합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좀 힘들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걱정 없이 살면 저는 행복한데. 저는 그 반대 유형이거든요. 아. 사실 이 남편하고 약간 비슷할 수도 아, 있어요. 그래요? 아주 어깨에 짊어진 짐이 아. 늘 많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 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또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저는 애들은 한 17, 8까지만 제가 잘 해주고 대학도 어지간하면 안 보낼 생각이거든요. 지금 같아서는. 네. 그러니까 뭐 지들이 간다면 알아서 가는 건데 근데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아.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그 예. 수는 있겠죠. 너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갔을 때 네. 둘이 대화를 해서 네.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아, 내가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네. 지나친 이렇게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객관화시켜서 좀 점검해 보는 거라서 그래서 부부가 대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주신 분이 네. 걱정 속에서 사는 우리 남편에게 네. 제가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건지 하고 물으셨거든요. 네. 저희들한테 묻지 마시고 남편분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참 당신 안타깝고 걱정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해주면 그런 남편한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 걱정을 조금 더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까? 남편한테 오히려 물어보면 그죠? 그 대답을 남편한테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새벽에 이렇게 막 걱정하고 하는 것들이 설마 뭐 외도를 걸릴까봐 걱정하고 이런 건 아니시겠죠? 아, 그건 아니라고 네, 봐요. 그건 아니겠죠. 굉장히 성실하게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시겠죠. 사시는 분이고 이분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하여튼 아내분께서 옆에서 보실 때 너무 좀 안쓰럽고 하니까 이렇게 사연을 좀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 지난 날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고마워하셨으면 먼저 예. 1차적으로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남편분하고 정말로 어떤 것이 걱정이고 어디까지 우리가 이 아이들 혹은 뭐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 한번 시간 내셔서 하시고, 그리고 조금 돈 안 드는 방법으로 즐기실 수 있을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남편이 걱정 안 하는 수준에서 어디 좀 놀러 한번 가보시고 취미 한번 같이 해보시면 남편도 서서히 좀 걱정이 줄어들고 본인도 남편의 걱정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괜찮아. 자,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